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진실과 그죠? 솔직과 뭐 그런 거에 또 성실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약서에 어떤 우리가 볼 때 이런 이익이 되는 그죠? 이 측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제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냐면 자 이게 어떤 남용도 없이 특히 또 과도한 이 계약서를 주도하는 배우자 입장에서 대한 과다한 그죠? 과도한 행위 없이 오버리치니까 과도한 행위 없이 도를 넘지 않고 그죠? 남용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유잖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케이스 돌아와야겠죠. 이제 우리 케이스 어떻게 돌아와요? here. 자, 우리 케이스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케이스로 돌아와서 이제 앞에 거는 뭘까요? 다른 코트의 여러 가지 룰들 또 인스트럭션들 이런 내용들이 딱 지금 제시가 됐고 이제 우리 케이스로 돌아와야죠. 우리 케이스는 누구죠?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와 제인이죠. 로버트 제인. 자, 우리 제인과 로버트가 맺은 본정기억서 자체는 그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무효이다. 어떤 상황으로 봐서도 그죠? 계약서의 집행과 관련된 상황으로 봐서도 첫째, 자 이유서가 있죠.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 앞에는 뭘까요? 여러 가지 룰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와 룰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인과 로버트의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첫째, 이 계약서는 무효다. 왜냐? 네 가지 측면에서 자, 변호인이 제인한테 자, 통보하지 않았다. 자, 자신은 로버트만 우리가 수임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제인이 이제 법령을 모르는 거죠. 항상 우리가 변호사의 의무는 뭘까요? 로열티가 있는 거죠. 로열티는 뭘까요?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죠. 수임을 받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떠니가 하겠다 그러면 뭘까요? 윤리위반이죠. 윤리위반. 절대적 하면 안 되죠. 또 뭐를 통보하지 않으면 제인한테 자, 이 계약서의 그 실체적인 효력이라는 것은 그죠? 재산의 그 누중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죠? 없애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그 불합리한 그죠? 불리한 그런 조항이 되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포지션, 그죠? 뭘까요? 바게닝 포지션이죠. 특히 경험이나 자산 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어떤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 상황으로 봐서 변호사라고 입장을 볼 때는 제인이라는 게 당연하게 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법률 자문을 조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명백한 거죠. 그래서 mandated more vigorous urging이죠. 이러한 더 강한 요구가 내용들이 요구된다. 그 변호사에 대해서 제인이 그렇게 이런 상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더 요구된다. 네 번째, 이 계약서의 이 타이밍, 시기라는 것은 제인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어떤 의도라는 게 부정됐죠. 4일 만에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적용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이 결국은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그죠? 혼인계약이라는 게 무효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는 뭘까? 주인은 정말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이 있었죠. 이런 혼인계약서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짧았죠. extremely short period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두로도 특정 어떤 라는 어떤 권유도 받지 못했어요. 독자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라는 얘기도 없었고, 또 기록에 의하면 명백하지 않아요. 최소한 서명을 통해서 그죠? 죄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에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인 것도 명백하지 않아. 이 여성이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법률 지식도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판단한다 라고 판시한다. 죄인이 이 혼인계약서를 이제 체결할 와 관련된 이 상황들, 이 환경들 자체는 충분하게 죄인한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마도 어떨까요? 자, 명백하고 자발적으로 혼인계약서를 서명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서. 라고 판단합니다. 아주 재미죠?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독립적인 변호인의 선임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그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호사가 꼭 선임을 낼 필요 없는 거죠. There is no absolute requirement니까, 뭐, 절대적인, 요구는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혼전 계약서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기성이 있다든지 또 도를 넘는다든지 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 뭐 그런 변호인들이 꼭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꼭 돈 주고 할 건 없죠.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그죠. 또 합리적으로 됐다 그러면 뭐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변호인 없이도 두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법적 다툼이 발생되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계약서는 뭘까요? 죄인과 로버트의 계약서는 명백하게 patently 명백하게 불합리한 계약이다. 따라서 우리가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되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뭘까요?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서는 우리가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또 일반적인 형평이라는 법칙에서 볼 때도 이러한 변호사의 선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뢰관계가 그죠? 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거래의 정당성에 불가피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iduciary relationship이라는 거 한마디로 fiduciary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두 가지가 있어요. duty of care, duty of loyalty가 두 가지가 포함된 게 fiduciary라죠. fiduciary. 보통 신탁이라 하지만 법안에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라는 게 또 공정하고 이런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럽다고 명백하게 보여진다 그러면 특히 부당한 그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히 뭐 하는 경우
특히 강하고 독립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든지 또 공정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라든지 그렇다 그러면 뭘까요? 이 한마디로 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arbitrary unnecessary 필요 없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케이스를 봐서는 얼마든지 법률적인 지식이 꼭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를 볼 때 뭐 그렇게 꼭 우리가 변호인을 우리가 선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위라는 건 이제 우리 법원이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자 이러한 혼종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데 할지라도 그죠? 선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뭘까요? 라고 이제 판시한다. 이것이 뭐 불가피한 어떤 우리가 요구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이 계약서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항으로서 되어 있고 또 이 재산의 공개라는 게 되어 있으며 혼전계약서가 명백하고 자발적으로 작성됐다 그러면 꼭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선임이라는 게 없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요소냐?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요소냐? 변호사가 없다는 건 어떤 거죠? 실제로 재산이 완전히 공개됐느냐? 그리고 관련 법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커먼노이한 이 법적을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느냐, 그죠? 명백하게 포기했느냐를 결정하는 우리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얘기죠.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없다는 것은 없이 한다는 뜻은 그렇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히 재산을 공개하고 또 그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했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 뭘까요? 죄인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현재 이 사건에서의 어떤 상황으로 비추어 봐서 제인 왓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혼인계약서 자체를 우리가 명백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한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결정을 우리가 이 혼전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이제 우리가 확정한다라는 거예요. 확정한다. 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두 가지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패밀리 로와 관련된 재산의 혼전계약서, 재산의 분할에 관한 문제, 서명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왓 케이스, 신시나티 레드 케이스는 토치 케이스죠. 소위 불법 행위와 관련된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불법 행위 관련된 케이스를 주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요 케이스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케이스를 우리가 서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가라르디 케이스의 어떤 팩트, 그죠? 스테이트먼트 팩트를 한번 적고 두 번째 아이락을 꼭 하라 그랬죠? 아이락. 그 다음에 또 수평적으로 이 토치 케이스가 어떻게 각 케이스마다 어떻게 판시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서로 상호 비교 분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되어 있는지도 아이락, 그죠? 이것도 스탠더 팩트로 우리가 적어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그걸로 준비를
하게 되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했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직 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은 또 케이스가 좀 다르네요. 이제 스프링클링 슈프림 코트의 Hope for Manufacturing.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꼭 사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실제로 잘 모른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쭉 읽다 보게 되면 대충 우리가 이제 사실상 미국에서 공부 안 하신 분들, 로스쿨 나오지 않은 분들이 이제 우리 간혹 로스쿨 법무 그죠? 우리 이 대학원에 법률 전문 대학원에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영어도 해박한 사람이 있어요. 영어도 해박한데 실제로 케이스를 보게 되면 마지막 5% 10%를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 5%를 이해 못하는 건 뭐죠? 이건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그 절차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 크게 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뭐 헌법이라든지 이런 또 형법이라든지 이 절차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용어를 많이 알고 뜻을 잘 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케이스를 읽지 못해요. 이 번역한 거 보게 되면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뭘까요? 절차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다 뜻은 아는데 뭔가 미진하다 그러면 뭘까요? 이 절차의 문제죠. 절차적인 문제. 또 실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법률을 잘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두 번째 치우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판례를 분석하고 또 이 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라든지 또 MPT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신학년들, 신입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뭐 여러분들 그냥 일쭉 읽어 나시면 돼요. 꼭 지금 모르더라도 그냥 쭉 보고 법령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사전 모르면 사전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학기 동안 꼭 띄어서 그죠? 띄어가지고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